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앙리 4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앙리 4세, 그는 명군이었으나 56명의 애첩을 거느린 늙은 호세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왕비는 마르그리트, 영화 마고 보셨어요? 영화 마고의 주인공이면서 까뜨리는 메디치의 딸이에요. 근데 카톨릭의 중심 세력인 기즈 가문의 기즈 공작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 까뜨린이 당시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도 싸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합을 도모해서 프랑스의 전국을 안정을 시키려는 계획하에 개신교도인 나바르 왕국의 앙리와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콜리니 제독이 오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이런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도요. 개신교도들을 편안하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는데요. 단 하나 목적은요. 목표 타겟은 콜리니 제독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즈 가문의 수장이었던 프랑수아라고 하는 기즈 가문의 수장을 개신교도들이 암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뭔가 구실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화승총을 쐈는데요. 애석하게도 팔에 맞아요. 그래서 이 팔에 부상만을 입힌 채 암살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결혼식에 참석한 개신교도들을 다 학살하게 되는 바르톨로메 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었던 그 나바르 왕국의 앙리 또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피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신부였던 마르그리트가 도와줘서요.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돼서 약 4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4년 뒤 나바르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고요. 까뜨리는 10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3명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는데요. 그 어떤 아들도 후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발로아 왕가가 후사 없이 초라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까뜨리는 메디치 평생의 적이었던, 평생의 앙숙이었던 이 나바로 개신교 위그노였던 나바로 왕국의 앙리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돼요. 이 나바르 왕국의 앙리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위예요. 그리고 마르그리트의 남편이었고요. 그래서 이 나바르 왕국의 앙리가 왕권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 시대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1593년 나바르 왕국의 앙리는 앙리 4세로서 개신교도였는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왕의 대관식을 거쳐서 프랑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파리로 입성을 해요. 그랬고요. 입성을 해서 그 전 프랑스와 1세가 만들어 놓은 개신교 탄압 법안을 폐지를 하고요. 낭뜨에서 프랑스 낭뜨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칙령을 발표했다 해서 낭뜨 칙령이에요. 이 낭뜨 칙령이 뭐냐면 개신교도들의 자유를 종교를 인정한다, 허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치 목표 첫 번째가 뭐예요?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합하는 게 첫 번째 제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으로 개종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공식적인 행사, 공식적인 여행에 따라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아까 목숨을 구해준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왕비라 그랬죠? 왕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왕비가 아니라 그 56명의 애첩 중에서 열렬히 사랑했고요. 당시에는 어떻게 문헌에 남겨있냐면 진주처럼 매끌거리는 피부를 가진 피부미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브리엘 데스트레라고 하는 애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으로 개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왕의 공식적인 아내 역할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후에 2명의 자식을 더 낳고요. 실질적인 아내로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목숨을 구해준 첫 번째 왕비 있죠. 왕비와는 별로 사이도 안 좋았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그리트는 성녀라고 하는 또 이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599년 마르그리트와의 결혼을 무효화를 선언을 하고요. 이 애첩이었던 가브리엘 데스트레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4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임신한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결혼식을 남겨둔 며칠째 되는 저녁에 10월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가브리엘 데스트레가.
사망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찾아보시면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자매라고 하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자매라는 사진을 보시면 욕조 속에 여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 속의 여자 2명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가브리엘 데스트레고요. 왼쪽에 있는 여인이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 언니의 유두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임신을 했다. 앙리 4세 아기를 가졌다. 이런 뜻이고요.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왼손을 보시면 반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결혼할 것이다. 앙리 4세인데 청혼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중간에 보시면 한 여인이 뭔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뜨개질하는 게 있죠. 뜨개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이라이라고 하는 운명의 여신이에요. 곧 이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그 사진 멀리에 보시면 액자가 하나 보이죠. 액자에 남자의 하반신이 보일 겁니다. 그 남자 액자 속의 하반신은요, 그 연인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그 사진 속 액자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데스트레가 그렇게 1599년 결혼식을 며칠 남겨두고 죽었거든요. 죽자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고요. 그래서 이 앙리 4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뿌리는 다 말라 죽었고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다라고 탄식을 했고요. 그 너무 사랑한 애첩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감히 애첩이에요. 후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가의 장례식으로 치러질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마음의 뿌리 더 이상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 트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 다음에 1600년에 두 번째 왕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집오게 되는 마리 드 메디치예요. 마리라고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마리라는 여자를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앙리 4세와 나이 차이는 20살 연하 어린 여자였는데 이 마리를 왜 그럼 두 번째 왕비를 맞이하게 되냐면 마리가 가져올 돈, 결혼 지참금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 지참금을 얼마를 가져왔냐면 당시에 60만 크라운이라고 하는 돈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요. 세는 데만 2달이 걸렸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러 막상 갔는데요. 앙리 4세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결혼식 전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사진이죠. 초상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초상화 속의 여인하고 실제 결혼하겠다고 온 마리의 사진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여권 사진 찍을 때 찍었는데 너무 이렇게 뽀샵을 해갖고 공항에서 이게 맞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미 취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요. 10년 동안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3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앙리 4세의 후궁, 그 다음에 후궁이 낳은 자식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앙리 4세는 1610년에 카톨릭 광신교도인 라바이약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나서 그의 첫 번째 3명의 아들, 3명의 딸을 낳았다 그랬죠. 첫 번째 아들이 루이 13세예요. 그래서 루이 13세가 9살이에요. 9살 된 아들을 암쳐놓고요. 섭정모후 엄마 마리가 수렴청정, 대리청정을 합니다. 우리의 문정왕후가 같아요.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피렌체에서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그 소꿉친구가 있어요. 갈리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이 갈리가이의 남편 콘치니가 있었는데요. 이 콘치니에게 모든 국정을 다 맡겨요. 다 맡기고 이탈리아인들을 대거 등용을 시켜서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 앙리 4세가 했었던 그 정치 노선에 반대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과 남편 앙리 4세는 스페인과 반대의 적대시하는 정치를 했다면 마리 드 메디치는요. 친스페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루이 13세를 결혼을 시키는데 스페인의 왕녀였던 안도트리슈랑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남편과 반대 노선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16살이 되자 엄마로부터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엄마의 수족 팔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잘라야 될 게 누구예요?
콘치니죠. 그 소꿉친구의 남편이었던 갈리갈리의 남편이었던 콘치니를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이지만 옛날에 루브르 궁전이었죠. 그래서 루브르 궁전으로 불러요. 불러갖고 암살을 하고 콘치니의 부인, 엄마의 소꿉친구 갈리가이는요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엄마 마리는요 그 루아르 강변의 불루아 성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엄마는 불루아 성에서 일을 득득득 갈아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가스통 공작이랑 손을 잡고요. 반란을 준비해요. 반란을 준비하는데 이게 프랑스 군대한테 진압됩니다. 그러면서 마리가 등용시킨 리슐루에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이 추기경의 중재로 인해서 아들 루이 13세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다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렌체를 생각하면서 지어놓은 파리에 있는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궁전이 바로 릭상브루라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릭상브루 궁전을 장식할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바로 당대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벨기에의 루벤스를 불러요. 그래서 루벤스를 불러서 마리의 일생에 관한 24개의 작품을 그리게 하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마리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큰아들 루이 13세로부터 왕권을 다시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거의 신격화해서 낳았을 때도 신들이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도 다 신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이런 본인을 좀 신격화한 그런 24개의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약 한 4년 동안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은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 리슐루에관 2층에 가시면 그 방 하나에 따로 24개의 연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릭상브루 궁전은 지금 뭐로 쓰고 있냐면 프랑스 의회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마리가 등용한 리슐루에라고 하는 추기경이요. 그 전에는 마리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왕인 큰아들 루이 13세 편에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이거에 열받은 마리가요. 저 리슐루에 추기경 내가 등용시켰는데 나를 배신해? 해갖고요. 리슐루에 추기경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요. 근데 이게 발각돼 갖고요. 마리는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한때는 왕비였고요. 그 왕의 어머니이지만 프랑스에서 추방되고 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쓸쓸한 노후를 보살펴주는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이 예술가는 바로 루벤스였습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죽기 전까지 마리 드 메디치를 도와줬다고 하고요.
마리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 또한 루베이스가 1577년에 태어난 곳은 독일의 쾰른에서 1시간 거리의 지겐이라는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났고 1년 정도 살다가 쾰른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쾰른에서 살다가 벨기에로 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독일 쾰른에서 살았던 집에서 마리드 메디치를 살게 했고요. 거기서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